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자, 일단 화학결합이 뭔지 알아셔야 되는데, 화학결합은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건데, 화학결합이 사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화학결합은 이온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 있고, 화면 좀 이상. 그러네. 그 다음에 금속 결합,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이온 결합은 원소의 종류가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있잖아요. 비금속 원소랑 금속 원소랑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이 돼요. 이온 결합. 근데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하면 공유 결합이 되고,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끼리 합금 같은 거 사실 만들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자기네들끼리도 금속 결합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왜 결합은 왜 하냐? 결합을 왜 하는지는 사실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 안정화되려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화학 결합으로 결합을 하면 하나의 어떤 물질이 되는 거, 물질.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원자들이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염화나트륨 이런 거 있잖아요. 염화나트륨. 나트륨 원자랑 염소 분자랑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2로 쓰는 이유가 있긴 한데 그냥 하나만 쓸게. 나트륨이라는 게 되게 위험해요. 염소도 되게 위험하고. 근데 하여튼 결합을 해서 안정한 물질이 되면 안 위험해. 이거 소금 먹어도 되잖아요. 이게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이제 결합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합니다.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등 18족 원소들은 엄청 안정하다라는 거야. 지 혼자 있으면서 안정해. 왜 안정한가 그것도 설명할 수는 있긴 하지만, 다른 애들도 18족 원소들처럼 되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18족 원소처럼 되는 거냐면, 전자의 배치가 비활성 기체, 이거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애들처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모두 채워지면 안정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헬륨의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 8개씩이에요. 8개. 그래서 8개를 채우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고 해. 헬륨만 2개고 첫 번째 껍질만 2개고, 네온도 가장 바깥쪽 껍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르곤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렇죠? 저번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 얘기한 것 같은데, 얘네들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는 0이래요. 비활성 기체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처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면 18족 비활성 기체처럼 되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 잘 봐. 마그네슘이 12번이고 양성자가 12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12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껍질은 2개 채우고 나머지 8개 채우고 나면 2개가 남잖아요. 맨 바깥쪽 껍질에 2개가 있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2개인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네온처럼. 네온이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양성자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려면 두 개를 잃어버리면 돼요. 두 개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잃어버리면 되냐? 하나는 더 안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두 개 잊어버릴 때는 원자 핵에서 멀리 있는 두 개는 떨어지기가 쉬워, 사실은. 근데 이 두 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 떨어지려면 이런 애가 떨어져야 되잖아. 이런 애들은 이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세지거든요. 두 개까지는 쉽게 떨어지지만 그 다음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온이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마그네슘 두 개만 떨어져요. 세 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만큼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산소 같은 경우를 보면 8번이야, 8번.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6개가 채워져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헬륨처럼 되고 싶다. 그럼 헬륨처럼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띄워야 돼. 근데 그거는 훨씬 힘든 일이야, 사실은. 전자 2개가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네온처럼 되는 게 더 쉬운 거야. 8개가 채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전자 2개를 당겨옵니다. 산소는 2개만 당겨와요. 하나를 더 당겨오잖아? 그러면 바깥쪽 껍질에 하나를 채우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는 되게 불안정한 거야, 얘는. 왜냐면 얘는 여기까지는 잡아당길 힘이 있는데 여기는 힘이 별로 없어요. 거리가 멀어졌잖아.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전자를 떨어뜨리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1개 내지 2개. 뭐 알루미늄인 경우에는 3개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하나나 2개 정도 붙으면은 금방 그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는 애들. 근데 뭐 질소 같은 경우에 3개까지도 받을 수는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긴다. 자, 비발성 기체의 전자 배치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안정화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다른 원소들과 거의 결합을 하지 않아요. 다른 애들도 그런 식으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면은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경향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 옆에 있네요. 옥텟 규칙.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가 채워지면 안정화되는 전자 배치를 갖는데, 그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근데 첫 번째 껍질은 2개예요. 첫 번째 껍질 제외하고는 이제 8개인데, 첫 번째 껍질은 2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온 결합. 저런 애들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온이 되면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잖아요. 왜냐면 양이온은 플러스성이고 음이온은 마이너스성이니까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실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 자기 혼자 있으면은 뭐 잃어버리는 게 아닌데, 비금속 원소가 다가옴에 따라서 비금속은 전자를 이렇게 뺏어오려고 하고, 얻기 위해서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쿵짝이 맞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된 다음에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면은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은 항상 비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비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이 될 때 하여튼 전자를 주고 받을 거 아닙니까?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나트륨 1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염소 같은 경우에 전자 하나만 얻으면 되죠. 그럼 18개가 되니까, 8개가 되니까.
예,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돼요. 그럼 전하량을 보시면 얘네들이 1대1로 결합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 양이온 하나랑 염화 이온 음이온 하나 결합해서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 근데 이온 결합에서 전하량이 맞아야 돼, 전하량이. 여기 보시면 양이온의 전하와 양이온 수 곱한 값이랑 음이온의 전하와 음이온 수 곱한 값의 더한 값이 0일 때, 그러니까 전하가 중성일 때, 그때 가장 안정하고 그 비율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얘가 1대1의 그 비율로 결합하는 거야, NaC. 근데 이러면 나트륨이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a2O가 되는 거죠. 화합물의 그 화학식을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는 겁니다. 양이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음이온 쓰는 거야. 그래서 Na2O 이렇게 쓰면은 산화 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2개였겠죠?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인데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지만 쓸 때는 마그네슘 먼저 쓰고 염화 이온 쓰면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1대1 결합이죠. 1대1 결합. 그래서 2대1 결합 아니지. 1대1 결합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괄호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 자, 알루미늄은 3가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황산 이온은 2가 마이너스야. 얘는 2개만 있으면 되고 얘는 3개가 있어야 돼. 알루미늄은 괄호를 안 쳐도 돼. 왜냐면 AL이라는 게 A 따로 L 따로가 아니거든요. A에 합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 안 쳐도 되고, SO4는 괄호를 치시고 여기에다가 3이라고 이렇게 써야지. 응? 황산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괄호를 안 치면 이상해지죠. SO 뭐 43 이상해지잖아. 전체적으로 이 황산 이온이 3개가 들어간다. 이거 표시를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화학식만 보자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NaCl이라고 딱 써요. 그럼 얘가 한 개 결합을 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야. 한 개 결합하지 않아. 요것도 되게 조금만 그린 거야. 원자가 엄청 적기 때문에 계속 결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응?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이런 결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분자성 물질이 아니에요. 분자라고 하질 않습니다. 분자는 하나하나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분자라고 하진 않아. 왜냐하면 쭉 연결되는 애기 때문에 그냥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분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온 결합을 이루는 물질 1쪽은 1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은. 응?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는 17쪽은 1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만약에 얘네들이 결합한다 그럼 1대1 결합하는 거고, 요런 애들은 뭐 A라고 할게. 그냥 2가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둘이 결합하려면은 2대1로 결합해야 되고, 여기 있는 애들은 2가 플러스니까 만약에 A랑 결합하면 1대1 결합하는 거고, X랑 결합하면 1대2 결합하는 거죠. 뭐 아실 것 같죠? 자, 근데 이 수소는 예외인 거 아셔야 되고,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수소는 예외입니다. 수소는 이온 결합 저거 할 때 1쪽 알칼리 금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온 결합,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형성이 되며, 자,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그렇게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공유결합까지 하고 해야지 뭘 풀긴 하겠네요. 공유결합도 하겠습니다.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한쪽이 잃고 한쪽이 얻고 이러니까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서 결합하면 되는데, 공유결합은 둘 다 비금속인 거야. 응? 비금속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전자를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서로. 비금속은 전자가 필요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어떠나 싶은데 엄청 현명합니다. 서로 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전자를 공유를 해요. 공유. 엄청 신기하지. 전자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공유를 합니다. 공유. 네. 그러면서 화학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네. 원자과 전자만 일단 표시하고, 얘는 헬륨처럼 되려면은 전자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얘도. 그러면은 둘이 공유를 해. 그럼 둘 다 헬륨처럼 되니까 둘 다 안정해지는 거야. 엄청 신기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얘가 양이온이 있고, 양이온이 아니라 그 원자 핵이 있고요.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쌍. 전자쌍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전자쌍을 여기 원자핵도 잡아당기고, 여기 원자핵도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하나를 두고 서로 잡아당기니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공유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은 공유전자쌍이라고 해요. 산소는 전자가 2개가 더 필요해.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8개가 되려면 2개가 필요하잖아. 근데 수소는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엄청 또 신기하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공유결합하나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면 산소는 8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쵸? 네. 수소는 2개씩 돼요. 엄청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해. 그래서 물 분자가 딱 만들어집니다. 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안정한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 공유결합의 종류. 공유결합이 이런 거는 단일결합이라고 하죠. 공유전자쌍이 한 쌍만 있는 경우. 근데 공유전자쌍이 2개가 한꺼번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단일결합은 공유전자쌍이 한 쌍만 있으면 단일결합이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을 해야지 안정화되거든요. 얘는 이제 플루오린인데 플루오린을 단일결합해야 되고, 질소는 심지어 3중결합을 해야 돼. 3중결합.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한 쌍, 두 쌍, 세 쌍.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씩 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중결합도 있냐? 4중결합은 없어요. C는 원자과 전자가 이제 6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4죠. 4면 원자과 전자가 4니까 공유결합을 4개를 하면은 안정한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안정화 될 것 같은데,
4개는 없어요. 사중결합은. 이게 전자가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거 사중결합 없어. 자,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엄청 쉬워요. 사실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 있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3개의 전자가 필요해. 그래서 어찌됐건 질소는 결합을 3개를 할 거야. 근데 수소는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죠. 질소는 3개 결합을 하고 수소는 하나씩. 그러면은 다 옥텟 규칙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플로리는 하나만 필요하고 수소도 하나만 필요해. 그러면 이제 단일 결합만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산소는 2개 필요하고 탄소는 4개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옥텟 규칙 다 만족하죠.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물은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극성을 띠는 이온들을 잘 녹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녹이냐? 예를 들어서 안 나와 있네요. 옆에 나와 있구나. 자, 만약에 양이온은 요게 산소 쪽이 마이너스성을 띠거든. 사실은 양이온은 산소가 둘러싸고 음이온은 요게 수소가 플러스성을 띠거든요. 수소가 둘러싸서 결합하고 있던 애들을 하나씩 떨어뜨려 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대한 용이성이 크다. 이온 결합 물질은.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이동하기가 어려웠죠. 고체 상태에서는. 근데 수용액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용융 상태가 되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지고 전기 전도성이 생깁니다.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전극으로 이동하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이온 결합 물질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온들 사이의 인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단단하지만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단단해요. 딱딱해. 소금 만져보면 딱딱하잖아.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단단한데 쉽게 쪼개져. 단단한데 쉽게 쪼개져. 이상하죠? 만져보면 단단한데 약간의 충격을 주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서로 같은 전하를 띤 부분이 이렇게 겹쳐질 수가 있어. 그럼 이 순간 확 멀어지는 거예요. 깨집니다. 단단하면 깨진다. 단단하지만 쉽게 깨진다. 이거 아셔야 되고, 끓는 점, 녹는 점은 대부분 높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도가 빵이다가 갑자기 올라가 이렇게. 이건 액체가 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녹는 점이 되겠죠. 액체가 되는 녹는 점이 되겠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예,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저런 거 좀 읽어두셔야 되는데, 염화나트륨은 물론 이제 뭐 소금 주성분이고, 식염수나 링거액 이런 데도 있어요. 우리 체액의 성분이랑 같게 해서 이제 뭐 링거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맹물 맞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장마철 습기 제거제. 겨울철 제설제, 눈 많이 내렸을 때 뿌리는 게 염화칼슘, 탄산칼슘, 산호초, 외골격, 달걀 껍데기 주성분, 뭐 석회암의 주성분, 대리암의 주성분, 뭐 이런 게 탄산칼슘이고, 수산화나트륨, 비누나 세제의 원료, 탄산수소나트륨, 빵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 소다라고도 하고 소다 이런 거의 원료가 됩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잘 안 녹는 게 많아. 근데 또 다 그런 건 아니고, 염화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요. 포도당도 물에 녹고. 자,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녹는 게 더 많다.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전기 전도성은 대부분 없어요. 고체나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 대체로 흐르지 않는다. 근데 여기도 이제 대체로 흐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염화수소는 물에 녹아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염화수소 이제 염산이죠. 물에 녹으면은 이렇게 이온이 만들어져. 암모니아도 NH3인데 물에 녹으면은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이 만들어져서 예외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애도 있다. 근데 일반적인 성질 얘기할 때는 전기 안 흐른다라고 하셔야 돼요. 설탕 분자는 잘 녹는데 전기 안 흐르는 거야. 잘 녹아도. 설탕이나 아니면은 포도당 이런 거 잘 녹아도 전기 안 흘러. 이거 아셔야 돼. 설탕은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녹아도. 그래서 전기 흐르지 않는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비교적 낮아요. 낮다 보니까 액체나 기체의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 많고, 물론 고체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녹는 점, 끓는 점 낮다. 물, 포도당, 메테인, 단백질, 핵산 이런 것도 다 읽어두시고요. 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공유결합 하고 있다는 거지. 물, 포도당, 메테인, 단백질, 핵산 이런 애들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고체일 때는 없지만 액체나 용융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도가 있다. 고체일 때는 없어요.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없다. 예외적으로 뭐 공유결합 물질은 염산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 이온결합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보다 대체로 녹는 점이 높다. 끓는 점도 높고, 그래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전도계로 전기가 통하면 불이 들어오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잘 보면 설탕에 불이 안 들어왔는데 설탕 수용액에도 안 들어왔어. 근데 다른 애들 염화나트륨은 고체일 때 안 들어오고 수용액 때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일 수가 있구나. 질산칼륨도. 근데 설탕이나 포도당은 둘 다 안 들어왔어.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이겠구나. 유출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탐구 확인 문제를 1번에서 2번 한번 풀어보십시다. 이거 해보세요. 했어요? 자, 합니다. 1에서 고체 상태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이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지. 이온은 존재하는데 단단히 결합해 있어서 고체 상태에서는 이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전기가 안 흐르는 것 뿐이죠. 1에서 고체 상태의 설탕과 포도당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지만 이동할 수 없다. 아니지. 이거는 이제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이고, 2에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이 물에 녹으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맞죠? 전기 전도도가 올라갑니다. 과정 2에서 포도당을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나눠진다. 아니고요. 전기가 안 흐르잖아.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은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아닌데
그러니까 액체로 만들려면 가열을 해야 돼요. 한 800도씨까지만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액체가 되면은 전류가 다 흘러요. 예. 설탕과 포도당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염화칼륨으로 과정 1, 2를 하면 염화나트륨이나 이 나죠? 예, 글씨가 하나가 없네. 이나 질산칼륨은 결과가 같다. 맞죠? 예. 이거는 결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염화칼륨도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3번, 7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물질 각각 쓰시오. 가와 나는 염화나트륨과 설탕 중 하나이다. 고체에서도 없고 수용액도 없는 거는 설탕이죠, 설탕. 고체에서는 없었는데 수용액에서 생겼다. 그러면 이제 염화나트륨입니다.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서 없기 때문에. 가의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가는 이제 이온이 없죠. 전하를 띨 물질이 없습니다. 나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이온이 있지만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자, 이온의 전하와 이온 결합 물질 화학식 넘겨보시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요 정도면은 전자를 읽는 게 더 쉬운 거야. 양이온이 되고, 뭐 원자과 전자가 6이나 7이면은 두 개나 하나를 얻으면 되잖아요. 그 음이온이 되고, 자, 그래서 음이온과 양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면은 이온 결합이 되죠. 근데 이온 결합이 될 때는 전하량이 맞아야 돼. 플러스 1가면 마이너스 1가 1대1 결합하는 거고, 마그네슘은 플러스 1가죠. 그럼 두 개 결합을 해야 됩니다. 산화 이온이 마이너스 2가니까. 자, 얘가 마그네슘 이온이 2가 플러스죠. 염화 이온이 1가 마이너스니까 염화 이온이 두 개 결합해야 되는 거죠. 개수비 잘 생각해 두시고. 자, 공유 결합이 될 때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지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수소는 하나씩 하면 되죠. 그래서 CH4는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아모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질소는 3개 결합해야 되고요. 수소는 하나씩 하니까 이렇게 공유 전자쌍은 3쌍 있고,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은 이건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 쌍 생깁니다. 자, 물 분자도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거다. 공유 2개, 비공유 2개네. O2는 이중 결합. O2는 이제 이중 결합 할 수 있고, N2는 3중 결합. 결합을 3개를 해야 된다. 자, 열심히 했는데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낫겠네요. 개념 확인 문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